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김대근 기자입니다.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 씨는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1년 만에 불쑥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조울증을 앓던 박 씨는 퇴원 뒤 외래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.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겁니다. 좋아진 상태에서는 퇴원했어도 약을 어느 정도는 먹어야죠. 그런데 내가 괜찮은데 왜 약을 먹는가? 그리고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. 제일 많이 나빠지는 게 약을 안 먹고 한 달, 두 달,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때가 나빠지거든요. 중증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뒤 한 달 안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는 63%에 불과합니다. 외래 치료 명령제가 있긴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. 관리 인원이 부족해 실효성도 떨어집니다. 외국에선 폭력이나 폭행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외래 치료 명령제를 발동해 감독합니다. 또 전문가가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꾸준한 관리에 들어갑니다. 우리나라의 현실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입니다. 문제는 또 있습니다. 정신질환자는 퇴원 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해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등록률은 30%에 그치고 있습니다. 역시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.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. 이 때문에 동의 없이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잠자는 상황.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또 발의됐습니다. 외래 치료 명령 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강제 입원만 엄격하게 지금 규제하면서 정작 밖으로 나간 환자 치료는 지금 약간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극히 낮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강력 사건의 비중이 높은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정신질환은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극복이 가능합니다.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YTN 김대근입니다.